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부야 팀입니다. 예. 네, 오늘은 상권 분석 전문가, 대가이신 한양사이버대 김영각 교수님을 모시고 상권과 입지 분석, MD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영갑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소속은 제가 학교에 있어요. 한양사이버대학교 호텔 외식경영학과에서 정년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실무적으로는 평생교육원에서 저희 학교에서 상권분석 전문가 과정을 1기부터 28기까지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스톱했다가 이제 곧 다시 또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뭐 현장에서 기업들, 개인들 상권분석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자문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상권이 무엇이고요? 입지가 무엇인지. 상권 사람들이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상권. 근데 상권이 뭔지 진짜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하시는 분들이 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아마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근데 아주 쉽게 설명하려면 한자로 설명하면 장사상 우리권. 네. 장사하는 우리. 근데 여기서 우리라는 건 이제 위가 아니고요. 레인지. 장사하는 범위를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게 또 뭐 상권이지? 뭐 보통 이제 상권 그러면 뭐 내가 여기서 장사하는 게 좋아, 저기서 장사하는 게 좋아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사업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입지는 무엇인가요? 입지는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위치, 내가 장사하는 위치, 지역.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건물을 입지라고 하죠. 내가 장사할 건물을 입지라고 하고요. 거기서 장사를 시작하면 내 매장을 찾아오는 고객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상권인 거예요. 그러면 상권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상권이 이렇게 좁으면 망하는 거고 이걸 넓히면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상권 분석이 왜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똑같은 강남역에서 바로 붙어있는 두 개가 같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망했고 한 사람은 성공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똑같이 치킨집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상권도 똑같고 입지도 똑같은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네네. 근데 그 부동산적으로 볼 땐 그 위치에서 똑같은 업종으로 똑같이 사업을 하니까 상권이 같다고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망한 사람은 뭐냐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도 이 닭집을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남역에서 장사를 해도 상권이 없는 거죠. 근데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은 멀리서도 찾아오잖아요. 그럼 멀리서 왔다는 건 뭐죠? 이 사람은 똑같은 치킨을 팔아도 어떤 사람은 1kg, 2kg, 3kg 밖에서도 찾아오는 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바로 옆에서 똑같은 걸 파는데도 그 근처에 있는 사람도 안 오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권하고 좀 다르죠. 좀 어려운데요. 네,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분석하는 걸 상권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장사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얼마 정도의 사람들이 와줘야 내가 원하는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을까? 이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장사 시작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잘 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멀리서도 사람이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아내는 게 상권 분석인 거예요. 그러면 네. 흑자 상권과 적자 상권은 그게 왜 생기는 이제 건가요? 사실은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A라는 사람이 김밥집을 했는데 이 사람은 실패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김밥집을 그대로 가지고 B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대박을 냈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리 뭐 메뉴를 다시 재구성했거나 그러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상권은 변동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상권은 그대로인데 네. 그리고 업종도 그대로인데 네. 사람만 바꾼 거예요. 네. 근데 한 사람은 망해서 나갔는데 한 사람은 대박을 내는 일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들 많아요. 예. 예를 들면 병원도 제가 얘기할게요. 병원. A라는 병원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 의사님은 나갔어. 근데 그 자리에 그대로 다른 의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박을 냈어요. 설명이 되나요?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쵸?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상권이란 개념으로는
이 사람이 망했으니까 여기가 나쁜 상권이야, 여기 나쁜 입지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권은 좋고 나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의해서 이게 좋은 상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상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걸로 얘기하면 흑자 상권과 적자 상권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든다는 게 뭐냐? 그래서 상권 분석을 하는 거야. 왜? 상권 분석은 뭘 분석하는 거냐면 세 가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네. 일단 소비자를 분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소비자가 사실 많아요. 네. 근데 소비자가 많아도 우리 집에 안 올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망가한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걸 해도 많이 오게 만들어요. 네. 그 사람은 뭘 잘한 거냐? 상권을 분석한 거예요. 소비자를 분석한 거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살고 있고 근무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뭔가 구매하고 싶은 게 뭘까? 소비하고 싶은 게 뭘까? 이걸 제대로 분석하면 이 사람을 오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흑자 상권, 대박 상권이 되는 거고 예. 그 똑같은 자리를 줬어도 어떤 사람은 그 소비자 분석을 똑바로 못하니까 소비자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죠. 맛도 없다. 아, 저 집은 친절하지 않다. 이게 상권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상권 분석은 뭘 분석하는 거냐? 경쟁자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봤더니 어떤 치킨집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와, 여기 좋은 상권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옆에다 치킨집을 냈어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센 경쟁자 옆에 붙었잖아요. 네네. 그 손님이 우리 집으로 올까요? 이 집으로 갈까요? 그래서 경쟁자를 분석하는 게 또 상권 분석이에요. 네. 그래서 경쟁자 분석을 잘못하고 들어가면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분석을 잘하고 들어가면 100점 100승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게 상권 분석이에요. 흑자 상권과 적자 네. 상권도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상권 분석 능력이 생기면 예를 들면 저 산속에 가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거기 아무도 안 살고 네. 아무도 근무하지 않고 네. 아무도 지나다니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가보시지 않았어요? 네. 저 산속에 있는 뭐, 맛있는 집들 여기 찾아가시는 있습니다. 네. 예. 거기 좋은 상권인가요? 예.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상권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겁니다. 아, 예. 제가 오늘 용인에 갔다 왔었는데요. 용인에 그 아줌마들이 세탁을 맡기러 오는데 그 카페가 전원 카페처럼 만들어 놔서 거기서 여자들이 와서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글바글 된대요. 젊은 여자분들이. 그렇죠.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그 나쁜 상권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옛날에는 제가 지나갔을 때 그렇죠. 그렇게 안 좋았고. 거기 와서 누가 뭐 세탁을 맡기고 뭐 올 때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거는 아파트 바로 앞에 있어야 장사가 맞습니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오게 만드는 네. 시대가 됐다는 거죠. 아, 예. 그렇게 또 하니까 또.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맞았습니다. 네. 예. 저는 상권이면 그냥 유동인구 뭐 이렇게 좀 생각했었는데 아주.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상가의 그 MD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MD 구성이라는 건 이제 업종을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맞추느냐의 이야기. 네. 근데 일반인들은 MD라는 말을 잘 모르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건물이 상가가 한 10개가 있어요. 그럼 그 10개를 어떻게 채우느냐.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거기다 다 편의점을 넣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다 다 카페를 넣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카페도 넣고 식당도 넣고 뭐 편의점도 넣고 미용실도 넣고 이렇게 조화롭게. 네. 근데 그 조합 MD를 어떻게 맞추는 거냐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주식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주식 살 때 하나에 몰빵 하라 그러나요? 아니면 교과서에는 뭐 분산 투자하라고 그렇죠, 분산 예, 투자를 하고. 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예. 그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동일한 걸 한 바구니에 담으면 잘못하면 대박 날 수도 있지만 폭망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상가 MD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식당만 있으면 먹을 때만 와요. 만약에 헤어샵만 있으면 머리 자를 때만 와요. 아. 편의점만 있으면 물건 살 때만 와요. 근데 식당도 있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제일 쉽다.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1층에는 카페가 있어요. 네. 2층엔 밥집이 있어요. 네. 3층엔 술집이 있어요. 네. 4층엔 노래방이 있어요. 네. 이거 MD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것 같은데요. 좋은 거 같죠, 그죠? 왜?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밥 먹고 술 먹고 노래도 부르고 네. 이걸 원스톱 쇼핑이라고 합니다. 네. 연계 소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MD는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들이 거기 와서 두루두루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는 걸 잘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중심적으로 하면 안 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 행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왕이면 여기 와서 쇼핑하고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다른 또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서비스를 받고 가게. 이걸 이제 소비자 행동을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상가를 넣으면 이게 이제 MD가 되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해요. 건물을 지어놓고 그냥 임대 공고 낸 다음에 아무나 오면 그냥 먼저 임대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MD 구성할 때 그 앵커 시설은 중요성이 어떻습니까? 앵커가 사실은 그 건물을 죽이고 살리는 좌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구성을 아무리 잘해놔도 얘네들이 다 매력이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맛집 찾아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머리 자를 때 뭐 아무데나 가서 막 자르나요? 네. 아니죠. 여자분들 특히 아주 신중하게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애 중에 근데 얘가 다 좋은 애면 좋겠는데 네. 다 좋은 애를 데려오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사람들이 뭔가 어디를 갈 때 쇼핑을 하든 밥을 먹으러 가든 가장 중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브랜드만큼은 넘버 원을 집어넣어야 돼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주말에 어디 놀러 가십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 가시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그러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은 제일 맛있는 맛집을 하나 그렇죠. 선택을 네, 하죠. 맛집이죠. 그럼 맛집을 검색할 때 뭐라고 검색하세요? 최근에 가셨던 데가 어디세요? 영종도 갔었습니다. 영종도? 네네. 그럼 영종도 가시기 전에 맛집을 찾으시겠죠? 네네. 검색. 뭐라고 검색하셨어요? 영종도 맛집 네이버 그죠? 영종도 네, 맛집. 영종도 맛집 예. 검색하니까 뭐가 쫙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부장님은 어떤 걸 보고 선택하셨어요? 또 물회집을 그렇죠, 선택했습니다. 물회.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바닷가에 가는 사람들은 바닷가 갈 때 먹고 싶은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네. 회이거나 물회이거나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거기 앵커 점포가 고깃집이 돼야 될까요? 횟집이 돼야 될까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돼야 될까요? 횟집이 되겠죠. 그렇죠. 고객에 따라 다르겠죠. 젊은 네. 친구들 같으면 베이커리 카페가 될 수도 네, 있고 맞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물회집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물회집이 제대로 된 애가 하나 딱 있잖아요. 네. 그럼 걔 때문에 일단 거기 다 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카페도 가고 뭐 다른 것도 먹고 연계 소비를 하는 거죠. 이게 앵커 점포예요. 그러니까 앵커 점포 하나가 그러니까 거기를 대표하는 점포 하나가 똘똘하면 이 나머지를 다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럼 스타벅스가 앵커 점포가 될 수도 있네요. 지금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죠. 여태까지. 그렇죠. 왜냐면 그게 그 건물에 들어오면 건물이 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건물에 다른 상가도 많은데 스타벅스가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사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얘가 앵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커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일단 하고 거기 온 김에 사람들은 또 다른 데로 가서 소비하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거기 온 김에 거기서 다 소비를 해버리게 만드는